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로 한 방 먹은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격을 할까? AI로 어떻게 반격을 할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와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이 만나서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대를 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AI 반격을 할지 그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 무역 전쟁이나 반도체 제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AI 관련 이런 뭐 수출 제재나 중국을 미국이 계속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보고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는지 그런 거를 다른 유튜버보다 제가 더 많이 심층 있게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AI 경쟁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인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질서, 패권 싸움 이런 걸 한번 AI랑 빗대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볼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겠네요. 트럼프와 젠슨 왕이 독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에 한 방 먹은 미국 어떤 식으로 중국에 반격을 할까?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에 반격을 할까? 그래서 앞으로 미중 AI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듣지 못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진짜 최대한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AI 이 전쟁에 오픈 AI가 아예 독점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딥시크가 나타났잖아요.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트럼프 정부 취임식 때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뭐 700억 달러인가 몇 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야 진짜 오픈 AI가 이제 AI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손정이 소프트뱅크랑 같이 해서 엄청나게 키우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딥시크가 나오면서 된통 한 방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대체 뭐냐 이걸 짧게 설명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지금 AI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오픈 AI를 뛰어넘을 회사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싼 GPU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싼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필요 없다. 딥시크라고 해서 갑자기 중국의 AI가 등장하면서 이 10분의 1 가격으로 오픈 AI와 맞먹는 성능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한번 보이시죠? 직원이 지금 오픈 AI는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계속 개발했고요. 직원이 4,500 명이고요. 그다음에 66억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6억 달러 모금. 그런데 딥시크는요. 2년 미만인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직원은 한 200명? 근데 1,000만 달러의 미만의 자본을 사용해서 이게 오픈 AI랑 동등한 이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진짜 이거 완전 대박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오픈 AI 이 회사는 자기가 독점적으로 폐쇄형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별거 아닌데? AI 싸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오픈으로 풀어버릴 거야. 그냥 무료로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된통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런 주가가 갑자기 17%나 빠지고, 이런 이유가 거짓이 아니라는 반증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서 밝혀져야겠지만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픈 AI 아니면은 오픈 AI 샘 알트먼 CEO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1,000만 달러 투자해봤자 안 된다. 우리한테 아예 안 되고요. 아무리 투자해봤자 기존의 잔챙이 애들은 절대 이 오픈 AI 관련해서 개발을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이걸 개발할 수 있겠구나. 도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술 거대 기업에 도전받지 않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걸 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윌리엄 호 이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해 주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거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공간 지배도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실리콘밸리가 이게 참 기술의 메카인데 이것도 이제는 중국이 뛰어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AI 경쟁에서도 이제는 지정학적인 새로운 시대를 중국이 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픈 AI 샘 알트먼이 원래 이런 그 헤게모니 진주를 꽉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진주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통곡하게 만들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야 너만 갖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개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절박함, 이제 혁신이 점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여러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이건 다음에 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 지금 샘 알트먼이 자기가 혼자 집중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갈 줄 알았는데요. 이거 봤을 때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샘 알트먼만 오픈 AI만 갖고 걔네들만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유포가 되면서 뭐 메타도 할 수 있고요. 애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나 오픈 AI가 꽉 쥐고 있는 그 권력을 아예 이제는 해체해 버렸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일 것 같거든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랑 트럼프랑 만나서 어떻게 지금 이제 더 이제 엔비디아가 수출이 못 되게 더 제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지금 미국이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이 중국에서 또 일어나면서 또 미국을 이제 강타를 해 버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WEN, QN이라고 하나? QN 맥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가장 진보된 AI 이런 게 원래 예전에는 "야 니들이 해 봤자 알리바바가 해 봤자지 뭐 샤오미가 해 봤자지 화웨이가 AI 개발해 봤자지 중국이 AI 개발해 봤자 얼마나 하겠어. 왜냐 오픈 AI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해 봤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딥시크 사태가 나오면서 얘네들한테도 이제 무서움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설마 또 이제 알리바바에서 더 이런 진화한 이런 뭐 비디오나 이미지나 앱 미리 보기 이런 걸 생성할 수 있는 AI가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CEO랑 트럼프가 첫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새로운 중국 AI에 대한 우려, 이 우려를 분명히 트럼프가 제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그냥 처음에는 덕담을 뭐 나눴다 이런 기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충격을 먹은 거는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젠슨왕이랑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젠슨왕은 신사다며 우리는 만남을 가졌고 좋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눴지만 아마도 뒤에서는 엄청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반도체 및 AI 정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그다음에 미국 기술 및 AI 리더십 강화의 중요한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본론은 뭐냐, 이 딥시크가 AI 모델 구동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으로 제작한 저사양 칩 800 이것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다. 사용을 밝혔다. 그래서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2020에 저사양 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저사양 칩까지도 수출하지 마라. 예전에는 고성능 반도체만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 칩만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사양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핑계라고 보고 한번 이거를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딥시크 충격에 빠진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수출 제재 구멍 찾는다 해서 아마 엔비디아의 수출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서 아마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의 중간 거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제재를 가하거나 수출이 안 되게 이런 거를 잘 파악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다시피 이 민간 영역이나 이 자유무역에서 이런 거를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뭐 무기나 막 이런 뭐 무슨 약 같은 것도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규제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밀수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게 도 아니고 그런 건데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이 반도체 이런 게 당연히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든 우회해서 들어가든 다 들어가는 방향이 있으면, 왜냐 사람들이 다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드러난 게 이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어느 순간 이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고 계속 개발이 되면서 중국의 기술들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 한들 결국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니 이 기술 경쟁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면은요 여러분들,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상대를 압도하면 되는데요.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제재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건가? 무역 제재, 그다음에 관세, 아니면 뭐 이런 반도체 제재, 왜 이런 걸로 막으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왜냐, 그냥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제재로 계속 막으려고 하는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미국의 입장에서도 기술 개발에 뭔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 예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칩이 뚫려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픈 AI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저는 더 몰려오거든요.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그런 공포가 좀 몰려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CEO는, 저는 이건 뇌피셜이긴 한데요.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안 가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트럼프와 회동을 제안했고 해서 쭉 보면은 트럼프 취임식에 원래 메타나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CEO들은 트럼프 이렇게 취임식에 갔는데요. 젠슨 황 CEO는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취임식을 거르고 대신 음력서를 전후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아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아마도 젠슨 황은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 AI 관해서, 딥시크에 관해서도 중국 통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대만 통이기 때문에 뭔가 다 듣지 않았을까?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에 갔다 온 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중국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GPU에 대해서 이제 곧 이제 GPU에 대해서 딥시크를 개발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요,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실적이 지금, 중국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꺾이면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 수출이 엔비디아를 먹여주는 이런 주요 매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힌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GPU를 막는다고 하면 이 중국을 다시 또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GPU 굴기, 반도체 굴기를 또 세워주는 이런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좋은 일을 오히려 해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이 딥시크를 만든 게 고성능 반도체로 안 만들고 그냥 저성능, 중서양, 중성능 이쪽 중하짜리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H800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요즘 하웨이에서 나오는 910 어센드 칩도 이제 이 정도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던 쿠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생태계, 이 생태계를 이제는 하웨이가 자체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딥시크는 이제 중국 칩의 황금기를 열 수가 있다. 왜냐? 고성능 반도체로만 AI를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반도체 고성능이 필요 없고 그냥 고성능 아니더라도 하위 반도체나 다른 GPU를 써도 이걸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중국의 여러 AI 업체나 아니면은 미국 말고 다른 기업들, 인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러시아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기업들, 한국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굳이 엔비디아를 안 쓰고 값싼 칩을 써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중국 칩의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910C랑 910D 뭐 이런 버전을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중국의 AI 시장의 10에서 10%가 화웨이 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딥시크가 어센트 생태계와 아주 잘 통합이 된다고 해서 이제 AI 개발에서도 중국 칩이, 이제 엔비디아 칩도 쓰이겠지만 중국 칩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웨이와 딥시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시작했으며 딥시크 R1 이 모델이 하웨이 칩이 장착된 하웨이 클라우드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웨이도 그렇게 트럼프 정부에서 1기에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망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개발해서 나왔죠. 이런 거 봤을 때 참 무섭다. 이제 제재가 점점 안 먹히는구나. 이런 게 지금 점점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주가는 안 떨어졌었거든요. 이 딥시크 쇼크에도 애플이나 메타 이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오히려 AI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어쩌면 이런 이 의문이, 왜 애플은 AI를 제일 잘 개발 안 하지? 오픈 AI 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애플은 왜 AI에 관해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안 할까? 애플이 돈도 많은데 왜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애플 자체가 중국 통이기 때문에, 중국 소식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듣지 않았을까? AI 개발에서 큰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큰돈을 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 보고요. 그래서 애플 주가는 왜 올랐냐? 지금 보면은 고성능 GPU나 뭐 엄청난 데이터 센터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좀 성능 좋은 컴퓨터로도 AI가 돌아가니까 그거를 잘 만드는 애플의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 거고요. 메타는 원래부터 오픈 AI 대항마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픈형 소스 방식, 개방력 방식으로 AI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이 개발 방식, AI 개발 방식도 이제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오픈형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메타에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오픈 AI만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에도 아마 투자를 많이 해서 오픈형 방식으로도 개발을 하면은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예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이 지금 딥시크 만드는 양원평도 중국 사람이죠. 당연히 중국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오픈 AI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동양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의 뭐 중국 출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출신들이 많은 거 봤을 때는 아마도 뭐 AI 개발자들도 AI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엔지니어를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수학 경시대회 같은데 이런 경시대회에서도 미국 대표가 다 아시아인이에요. 이거 보면 뭔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AI 전쟁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중국인이니까 미국의 중국인이 경쟁하게 되는 구도다. 그래서 중국인은 오히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지금 미국의 실정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서 앞으로 AI 전쟁이 진짜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알리바바도 이제 지금 AI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에서 나온 버전이 이미지를 뭐 여러 가지 멀티 모달 방식으로 이런 걸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고품질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필요하면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앱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미국에서 왜 자꾸 여러분들 틱톡에 관련해서 있잖아요. 틱톡에 관련해서 왜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고 "왜 내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알고리즘이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틱톡도 그러는 거 봤을 때 이 알고리즘 이쪽 관련해서 '아 중국이 이것도 AI 관련해서 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규제할 때 그거죠. 맨날 "정보 유출된다." 뭐 알리, 테무도 정보 유출된다. 틱톡 정보 유출된다. 다 이런 내러티브로 계속 미국 서방권에서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똑같다. 똑같으니까 아마도 그대로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중국이 앞서 나갈 수도 있고 계속 이 전쟁은 계속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대체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AI에서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경쟁을 하는데요. 한국은 지금 챗 GPT가 아니라 챗 아파트에 미쳤습니다. 챗 아파트에 미쳐서 아파트, 아파트, 어허, 어허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최고의 부가가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나 뭐 오픈 AI 뭐 이런 XI, 메타 이런 거를 개발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주구장창, 주야장천 계속 짓고 있다. 왜?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이니까. AI 개발은 전혀 뒷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암울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백만 유튜버 분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관세로 위협을 할 것이다. 10% 올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10%또 올렸다가 또 올리고 해서 뭐 60 원래 불렀던 가격으로 맞출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단계적으로 관세로 위협한다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더 대비를 잘 하겠네요. 아예 관세로 위협을 주려고 하면 한 번에 세게 해 버려야 되지 단계적으로 위협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먹힐까? 그다음에 이 관세를 한다고 해서 이제는 수출할 나라가 없을까요? 당연히 브릭스로도 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에서 우회로 미국으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힘들지 않을까? 나오면은요. 미국에서 이런 걸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들을 제대로 생산을 해서 미국 제조업이 제대로 있나요? 물론 트럼프가 다시 살린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물가가 튈 것인데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정책에 맞을까? 제가 관세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관세 60% 한다는 게 이게 중국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미리 이렇게 해서 중국의 이런 작년에 이 성장이죠. 성장률 5%를 맞추게 해 주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 아마 중국에서 협상을 봐서 관세를 많이 안 주는 식으로 한 다음에
중국에서 또 얻어올 거는 얻어올 것이다. 그래서 관세로 뭐 단계적으로 위협을 한다. 저는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씨알도 안 먹히고요. 아마 뭐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위협을 한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경쟁을 할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이 AI 딥시크는 이제 이 경쟁의 초기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지금 뭐 중국에서 뭐 6 세대 지금 항공기, 전투기가 나왔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대책이 아직 안 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지정학적 경쟁 이런 게 아마 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딥시크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 반도체, 그다음에 뭐 아까 AI, 그다음에 무기, 뭐 여러 가지 기술에서 아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사건들이 펼쳐질 텐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 누가 이렇게 이길지 모르겠다 하면은 둘 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금에 이렇게 일정 부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AI, 이 지금 딥시크 사태도 이미 다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만 더 이렇게 파고든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AI가 이게 과잉 투자됐다, 이 AI 버블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